군생활 할 때 이제 참고 인내할 일이 많았지만 그런 걸 잘 극복하고 내 자신의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개별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의 경험, 봉사 활동 등이 있는데 최대한 군 생활, 군인을 뽑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군에 밀접한 본인의 군 경험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용사로 경험했던 이제 군 생활,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도 이제 보면, 합격한 이제 뭐 동기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계급에 상관없이 용사로 있었던, 뭐 부사관으로 있었던, 장교로 있었던 거기와 상관없이 군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임무에 대해서 본인이 임무가 크든 작든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했다. 그리고 학교 생활, 뭐 그러한 성장 과정을 적어주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이제 군생활, 군사학과를 들어갔고, 후보생 생활을 했고, GOP 생활을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신력으로 많이 극복을 했다. 그리고 군인을 뽑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책임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헌혈도 이제 많이 했고, 또 사회적인 책임감이 많아서 봉사활동도 했다. 이런 그 가정, 성장 과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등을 이제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저도 이제 군 생활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군대 이제 선임, 뭐 선배, 뭐 지휘관 이렇게 모시면서 주어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걸 군생활 통해서 이제 배웠다. 그리고 뭐 전역하는 순간까지 내가 용사든 뭐 내가 전역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창도 이제 많은 받은 이력이 있고,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역 이후에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 국익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이제 뭐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과정, 본인에 대한 스토리,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국가관과 안보관, 내 인생관을 이제 녹여서 이제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지원 동기 및 비전 포부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사생관 적었는데 사실 조종사라는 직업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에서도 전역하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직업은 돈 때문에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더구나 이제 항공 조종 준상원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자신의 이제 목숨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충성심, 조직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인재를 뽑는 곳이 이제 군인입니다. 일반 사기업과 그리고 또 거기에 동시에 이제 공직자로서의 이제 공직자 윤리 그런 것도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냐, 너무 휘황찬란하게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건 안 좋아요. 하지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조국,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조종사로서 임무 수행하게 될 그러한 포부 정도는 이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 전에 이제 군인이 처음 됐을 때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그때 처음 군인이 되고자 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이제 계속 되새겨 보면서 의미 있는 삶이 이제 대한민국 수호의 가치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걸 이제 군생활 하면서 이제 느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조종사의 가치가 직업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가슴 뛰고 이제 그 군인으로서 언제든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포부, 지금 예시로 이제 썼는데 그런 포부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발표 및 토론인데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의견 제시 그리고 반론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토론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되고 또 준비하는 시간도 개인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토론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10분이 주어졌을 때 10명이 있으면 내 시간은 1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안에서 명료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표현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휘력을 동원해서 1분이란 시간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아도 그건 이제 기본적인 토론의 매너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핵심 단어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준비할 때도 핵심 단어 위주로 이 단어 위주로 이렇게 풀어나가서 이 단어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좋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있을 경우에 이제 유리하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관과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면접 자리가 토론 면접 자리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면접관은 이제 면접자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건 제가 이제 좀 확증 편향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그 예를 들면 한쪽에 너무 고집이 있거나 한쪽에 너무 편향돼서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너무 불분명하거나 흐지부지하게 얘기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명료한가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쟁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단어와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고에 좀 유연성이 있는지 침착하게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아는 것보다 본인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보고 사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하고 직접 내뱉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 면접 때 나왔던 이제 예시인데 저희 때 나왔던 예시입니다. 당신은 부서장이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 부서원인 A 대리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실무자입니다. 하지만 평소 업무 과중으로 인해 피로와 결혼 준비로 인한 프로젝트 도중에 장기간의 휴가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상황, 2번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개인 질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찬반 토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한 시간을 먼저 두고 본인이 생각할 종이를 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필기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적어서 핵심 단어 위주로 이 단어 키워드니까 이 단어 위주로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 면접은 이 단어 위주로 얘기해야겠다 하고 종이를 보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선 종이는 넣어놓고 그냥 바로 얘기를 했는데 종이를 보면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여기에 대한 핵심 그렇게 내가 긴장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 쟁점만 보면 편하게 우리가 토론하면서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걸 격식 있게 얘기한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한 5분 정도 주면 본인의 지금 보면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연습을 해보는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인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휴가를 보내준다,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경우 한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이라면 부서원 A에 휴가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이지만 부서원 A에게 휴가를 반려하고 프로젝트에 매진하게 한다면 업무 기한은 맞출 수 있겠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후에 개인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의견은 이제 제가 부서장이라면 휴가를 반려하더라도 주어진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군인으로서 조직의 목표가 개인사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부서원 A를 설득해서 휴가를 미루고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에 매진하게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대신 프로젝트를 완수한 이후에는 개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가와 개인 여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심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답안을 보니까 대충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시죠? 결론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내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확증 편향이라고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보완점으로 내가 이제 좀 사고에 좀 유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부연